평상시 건강관리를 잘해왔다 자신하던 70대 중반 남성 A씨. 한 달 전부터 걸을 때 숨이 차고 걷다가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문제는 심장에 있었고 관상동맥 3곳이 모두 꽉 막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현재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대동맥이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장기들이 필요해야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는 혈류를 보내주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 심장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두근두근 뛰면서 펌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동맥은 심장에 왕관을 씌운 듯한 모양으로 심장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 명칭이 왕관 모양의 동맥, 즉 관상동맥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관상동맥은 대동맥 시작 부위에서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각각 하나가 나오고 왼쪽의 관상동맥은 나오자마자 다시 앞쪽으로 가는 동맥과 뒤쪽으로 돌아가는 동맥으로 나뉘어져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로 일반적으로 3개의 관상동맥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 수가 연평균 4.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 수는 8.1% 증가했으며 연평균 2% 증가한 셈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 심장에 제대로 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때 필요한 혈류 유지를 위해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도로가 이미 망가져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되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수선하고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예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첫 번째, 도로를 수리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스텐트 삽입술이고 이는 순환기내과에서 마취 없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도로가 너무 노후화되어 다시 못 사용할 경우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말 그대로 심장이 쪼이는 듯한 느낌을 말하는데요. 가슴이 조이거나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환자는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쓰라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간혹 치통이 심하거나 목 위로 강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왼쪽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선천적인 이유도 있고 염증이 생겨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관상동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동맥경화는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과다, 비만, 운동 부족, 노화, 유전적인 원인 등 여러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욱 많은 동맥경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 있어서 최소 침습 수술이 화두인데요. 최소 침습 수술은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줄여 인체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잘못 건드리면 심장마비나 심실세동이 올 수 있어 최소 침습 수술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 과거보다 안전해져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다른 수술 방법이 함께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시술에 의해 관상동맥을 정상화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의 관상동맥이 나오자마자 2개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이 나뉘기 전에 병변이 있거나 이 병변이 나뉘는 분지까지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관상동맥 혈관의 병변이 길고
여러 부위에서 관찰되어 스텐트로 해결이 힘들 경우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심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을 경우 보다 나은 성적을 위해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에 앞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를 찍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면 CT 촬영을 하는데요. 관상동맥 CT는 굉장히 특이적이어서 거의 90%의 진단율을 보입니다. CT 결과 관상동맥 질환이 중증이라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정밀검사로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보는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상한 후 발견됐다면 심장 MRI를 찍어서 심장 근육의 손상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까지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심장 수술도 최소 침습 수술로 작은 절개를 하고 뼈를 가르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은 하나의 혈관만 문합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 침습 수술로 접근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슴 정중앙을 절개하고 가슴뼈를 절개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력격인 우회혈관을 채취하게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혈관으로는 가슴 안쪽에 있는 가슴속 동맥과 다리의 표면에 있는 정맥입니다. 이를 떼어내어 심장의 관상동맥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에 따라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서 하는 방법과 그냥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시 우회혈관은 가슴뼈 안쪽에 있는 내흉동맥, 다리 안쪽에 있는 복제정맥, 팔 안쪽에 있는 요골동맥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 가슴뼈 좌측 안쪽에 있는 좌내흉동맥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혈관인데요. 보통 한 개의 혈관을 연결하는 데는 약 20분이 소요되며 환자의 관상동맥 상태에 따라 수술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관은 가슴 속에 동맥과 다리에 정맥이 있다고 하였고 각 동맥과 정맥에 따른 개통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혈관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가슴속 동맥으로 10년 개통률이 90%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이 가슴속 동맥은 세 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왼쪽에 앞으로 주행하는 혈관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리에서 떼어내어 사용하는 정맥은 10년 개통률이 60에서 70%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대동맥의 찌꺼기 등이 뇌혈류로 가서 뇌혈관을 막아 생기는 뇌졸중,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사용 등으로 인한 출혈, 콩팥 기능의 손상, 가슴뼈 절개부의 감염 등의 인체 내 각 장기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기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하지만 수술 전 적절한 검사를 통해 이런 위험성은 거의 줄일 수 있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원 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가슴뼈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 간헐적인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서 4주 후 직장 복귀를 권유하고 있고 가슴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인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무거운 물건 들기나 윗몸 일으키기 등은 피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상적인 빠른 걸음걸이나 조깅 등의 유산소 운동은 퇴원 직후부터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관상동맥 우회술 시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예스이면서도 노입니다.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동맥과 심장에 관을 삽입하여 몸속의 피를 빼내주고 넣어줘야 합니다.
이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보다 많은 출혈 가능성 부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가 인공심폐기를 거치면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이 수술 후 출혈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심폐기 자체의 발전과 인공심폐기 운영의 발전으로 꼭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출혈 가능성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관상동맥 우회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나요? No, 아닙니다. 수술은 남성이나 여성이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뼈가 남성보다 약한 경우가 많고 여성에서 피부 밑에 지방층이 더 많아 이런 문제로 수술 상처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의 합병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유지된다면 재발을 피할 수 없는데요. 가장 먼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담배든 연기가 나는 담배든 담배 속 물질이 동맥 안에 있는 내피세포를 망가뜨리므로 금연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우회술은 스텐트 삽입술과 비교하였을 때 위험도는 비슷하나 장기 성적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수술 후 보다 건강한 삶을 생각하면서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